자, 안녕하십니까. 9월 9일입니다. 그죠? BBIC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이제 또 이쪽 2차전지 쪽에 대형 호재가 나왔죠. 양극재.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바이오 쪽도 오늘 나름은 뭐 조금 이제 어제는 바이오 쪽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약간 상승 쪽도 좀 보이고, 그죠? 오늘 셀트 그룹주들도 뭐, 조금 이제 하락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에 또 약보합, 강보합 수준의 또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포털 인터넷이 이제 어제 고장이 났습니다. 요거 이따가 좀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오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그죠? 지금 코스피가 22%나 하락을 하네요. 코스닥은 뭐 그나마 조금 그리고 바이오 쪽이 또 2차전지 쪽이 좀 상승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고, 수급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1,000억, 그리고 지금 이제 기관들도 현재 169억인데 연기금이 그나마 좀 매수를 지금 하면서 지수가 요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연기금이 또 오후장에 가서 매도가 돌아서면, 물론 오늘은 이제 만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오전장에 오히려 조금 약한 모습이면 또 오후장에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뭐 수급 구조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시장은 여전히 이제 20일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미국은 뭐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조정다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은 이제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이제 비중 축소를 지금 하향을 하고 있고, 뭐 골드만도 뭐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그죠, 또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유럽 쪽은 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런 레포트를 보면 오히려 유럽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회복에 가셔야 될 것이다. 그 주식시장이 앞으로 한 30% 오를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약간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최근에 미국 시장과도 약간 뭐 그동안도 마찬가지지만 동조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시장의 수급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든 외국인들이든, 그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도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보면은 지금 카카오가 아무튼 지금 오늘 5% 오늘도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요거 딱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삼성 SDI도, 그죠, 오늘 뭐 LG 화학도, 그러니까 이 완성 쪽에 이제 배터리 쪽은 오늘도 뭐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또 SK이노베이션과의 이런 계약, 공급 계약, 그죠? 야, 대단하죠? 3년 정도의 뭐 10조 1,000억 원 정도의 계약을 발생하시겠죠? 양극재 부분에서. 그 양극재 부분은 이제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린, 이쪽에 LNF, 그죠? 이따 차트 한번 볼게요. LNF,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당사자일 것이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이제, 이쪽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음극재, 양극재를 다 생산을 하는데, 이제 양극재 쪽으로 투자를 확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좀 강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기아차, 또 그리고 자동차 쪽도, 뭐 IT 쪽도, 그죠? 그리고 뭐 바이오 쪽 일부 이제 삼성 바이오라든지 또 뭐 조선 철강주, 뭐 전반적으로 오늘도 조금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지수는 24% 아침부터 좀 밀어제끼고 있으니까. 자,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 자, 기관들도 현재 210억인데 그나마 좀 연기금이 버텨는 주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과 또 이쪽에 금융투자 쪽에, 그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이제 결국은 어떤 패시브든 프로그램이든 이쪽 부분으로 이제 좀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뭐 그냥 요즘 이제 패턴을 보면 오후장에는 연기금이 오히려 매도로 돌아서고요. 또 오전장에는 기관들이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매도를 하다가 오후부터 또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수가 또 지금 25포인트까지 좀 또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에서 뭐 전반적으로 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좀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지수를 한번 보면, 자, 오늘이 만기일이긴 한데, 자, 20일을 이렇게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추세적인 부분을 논할 때는 항상 이제 20일 이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0일을 깨고 곧바로 회복을 못하면 주가는 한 단계 또
또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이동 평균선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이제 20일 이평을 이제 복구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은 뭐 어제까지는 20일을 지켰고 자 오늘 지금 현재 25% 하락을 하면서 20일 이탈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직까지 뭐 거래가 많지는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밑에서 지금 이쪽에 200일 이평이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또 그런 모습. 저번에 200일을 닫고 반등을 줬으니까 또 여기서 뭐 200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만약에 만기일 부분에서 요 22일을 복구 못하고 마감을 시키면 내일도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또 복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쪽에 우선 뭐 간단하게 한번 요 지수 보는 부분에서 00530. 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 그죠? 20일에 대한 여유는 있기 때문에 지수는 비록 조금 오늘 약간 20일 있다는 그런 모습이지만 삼성전자는 그러면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이제 바닥은 어쨌든 만들면서 바닥은 저점을 높여갔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크게 좀 밀리지 않으면 뭐 지수 밀릴 거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강했던 이제 000270 자, 기아차도 오늘 뭐 견조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런 거 다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도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에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는 뭐 중기적으로 제가 보유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자고요. 카카오가 이제 악재 부분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악재가, 그러니까 금융 상품 관련된 부분에서의 악재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진 않아요. 오늘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카카오의 전반적인 이런 이제 문어발식 이런 뭡니까 그죠? 이런 뭐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정치계에서 좀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 나간다 이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개심 부분도 약간 좀 포함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물량은 일부 좀 매도를 해놓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와도 그죠? 뭐 금방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악재가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지 이제 이런 금융 상품과 관련된 핀테크 이 상품과 관련된 이런 악재 이거 법령에 위반되는 건 맞거든요. 그죠?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들을 많이 내포하는 것 같죠. 경계를 그죠?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카카오가 어제도 수급적으로 크게 밀렸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단기 물량은 축소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좀 냉정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왜 그 LG 화학이라든지 또 이쪽 NC 소프트, 심지어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죠? 자사주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기는 악재가 나오면 쉽게 복구가 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도 단기 물량은 축소를 하라, 배도를 해서 현금화 시켰다. 차후에 가서 이제 추석 이후에 가서 뭐든지 그렇게 전략 한번 시작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어쨌든 뭐 이제 어쨌든 사실은 오른 것도 별로 없지만 여기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청취하시는 분 중에서 그죠? 왜 못 가냐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했는데 요건 이제 양극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지금 6% 급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결국은 이쪽에 SK 이노베이션하고 3년간에 10조 1000억 정도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거의 뭐 한 3조 1000억 정도. 그죠? 이렇게 3조 한 3천억 정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뭡니까? 2차 전지 부품 회사가 이렇게, 그죠?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 그만큼 이제 이쪽, 규모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2차 전지, 또 전기차 시장 자체가.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이 정도 수준에서 뭡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이쪽에,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또, 삼성 SDI보다는 어쨌든 밑에 있는 등급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형 전기차 전문업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또 공급 계약을 앞으로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도 LNF, 그러니까 어제 제가 LNF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LNF 지금 4%잖아요. 양극재, LNF.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이쪽 그 양극재 부분으로 또 투자를 생산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뭐 오늘 매수는 좀 시장 자체가 조금 거시기하니까, 그죠? 자리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여러분들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과거에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BBIC, 그죠? 작년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카카오, 그죠? IT,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비롯해서 삼성 SDI, 그죠? 이렇게. 그래서 SDI는 이제 조금 약간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완성업체이기도 하니까 또 가다가 뭐 리콜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부분에 포스코 케미칼도 대형사이기도 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LNF, 예도 말씀드린 LNF. 자, LNF.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도 제가, 그러니까 요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강하게 올라오는 날.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과 뭐 크게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후성이 급등을 보였고, 뭐 오늘도 원익 P&A라든지 이런 쪽들, 대우전자는 오늘 좀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그동안 코스모하고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밀리는 부분에서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단기적으로 이제 요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까지 제가 매수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참으시라. 그래서 요것도 차후에 결국은 고점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앞에 이쪽이 뭐 양극재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게 양극재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죠? 거의 한 뭐 전체 그 부분에서 한 45%를 차지하니까요. 배터리 부분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익 뭐 이런 거 그냥 할게요. 원익, 그다음에 후성 이런 거 가지고 계셔야 되고, 대우전자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뭐 어제 약간 이제 일부 차익 시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뭐 좀 조정을 받아보면 더 가겠죠. 그리고 신성 요건 좀 못 올라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신성 델타. 자, 이런 것들 이제 오늘은 오히려 신성은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주가를 들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 거래를 많이 줄이는 모습이니까요. 거래가 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바로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20일 근처 부분이면, 그죠?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뭐 후성도 그냥 스탠바이죠. 이제 원익 IPS 스탠바이, 그죠? 그리고 LNF를 방금 받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코스모. 이것도 이제 주가가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일 이평에 지금 어제 응봉, 오늘도 응봉. 요건 좀 밀리는 부분,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한 44,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죠? 좀 매수 관점에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후성은 뭐 스탠바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을 제가 드린 그 개별, 이쪽에 그 5G, 그죠? 다산, 다산 네트워크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일단 오늘도 지금 뭐 시장 대비로는 좀 나쁘진 않은데 20일 이평을 이탈을 하면은 좀 시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늘 보유를 하시고, 이런 것도 특히 시장과 좀 연동이 되겠죠.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흐르는 부분에서, 그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우선 드립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에 순환으로 돌아가니까 오늘 강한 주식은 좀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단기로 수익 챙기고, 또 근데 전량 매도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50%는 가져가세요. 계속 내년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하게 또 빠지면 그쪽을 좀 매수해서 올라가면 이런 식의 외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어쨌든 뭐 셀트리온은 오늘도 지금 이제 지수가 좀 밀리면서 셀트도 좀 약간 좀 밀어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지수가 어제도 그렇지만 지수가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나름은 좀 뭐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니까 이제 이 주식은 뭐 특히 이제 다른 앞에 2차전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좀 비교는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그대로 하시고 요거는 특히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 그 다음 주 이제 챔프 회의 부분에서의 또 이벤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라. 그리고 주가 우리 항상 빠지면 이제 또, 그죠? 저축에 대한 이런 개념을 잊어버리잖아요. 올라가면 막 사고 싶고 내려가면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들어나가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어쨌든 지수가 다시 24%, 25%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또 만기이기도 하니까 또 장 막판에 조금 끌어당기기를 기대하면서 그죠? 7시 셀트리온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